네, 올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AI가 되겠습니다. 간밤에도 반도체주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주에서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HBM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AI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혜은 외신캐스터가 관련 내용 브리핑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발 더 깊게 또 더 넓게 살펴봐야 할 월가 소식들 짚어보시죠. 점차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AI를 언급한 기업들의 비중이 급증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구글, 이날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와 함께 자사의 챗봇인 AI 바드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영어에 이어 한국어와 일본어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격해지는 빅테크 AI 경쟁 속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빅테크 AI 경쟁 상황을 짚어보고요. 관련 분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발표들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 사업에 접목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선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2파전이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둘을 두고 비교했을 때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위에 있다는 전망이 더 우세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반 챗봇을 검색 엔진인 빙과 웹브라우저인 에이지에 결합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구글은 이에 대응하는 뚜렷한 서비스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AI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에서 가진 견고한 지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들도 더해졌습니다. 이번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은 앞서도 언급했듯 바드 챗봇 전면 공개와 함께 AI 챗봇을 검색한 검색 엔진 브라우저 크롬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초거대 AI 모델 팜의 강화판인 팜2도 공개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건 구글이 협업용 솔루션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이용자와 인공지능이 협업할 수 있는 듀엣 AI를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문서 작업을 위한 오피스와 AI를 통합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은 이에 대항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죠. 구글도 AI를 구글 닥스, 스프레드시트, 지메일 등 다른 자사 서비스로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AI 검색 엔진, 웹브라우저 그리고 업무 솔루션에 있어 앞으로 두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IB들은 구글이 이번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 경쟁 후발주자라는 인식을 잠재웠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에버코어와 오펜하이머는 구글이 AI 혁신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진다는 불안을 진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웨드부시는 아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물론 구글의 이번 발표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를 넘어 AI 사업을 현금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아직 두 기업 간의 승자는 단언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정확성이 승자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AI 도입은 앞서 언급한 분야 외에도 클라우드 섹터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최근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베드록을 공개했는데요. 아마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 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도입을 통해 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마존의 AI 도입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 분야에서도 AI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생성형 AI 마케팅 도구를 공개했는데요. 광고 텍스트 변형, 배경 생성, 이미지 자르기 기능 등을 지원해 광고주들이 다양한 광고 소재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최근 어도비는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를 공개한 바 있고 구글은 연내 파이어플라이와 바드를 결합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광고 분야에서도 AI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글로벌 IB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헤이 구글, 헤이 알렉사 그리고 시리아 모두 한 번쯤 들어봤거나 불러봤을 이름이죠. 모간 스탠리는 인공지능 비서, 특히 음성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비서 분야는 약 6조 달러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데이터 및 AI 기능이라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넷 중에서 구글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며 구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파전을 시작으로 빅테크 전반에서 불고 있는 AI 도입 경쟁을 짚어봤습니다. 결국 궁금한 건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 거란 점이죠. 에버코어는 단 하나의 기업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언급한 분야들, 특히 검색 엔진, 광고, 클라우드 등을 들며 해당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따라서 AI 섹터별로 승자 기업이 다 다를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외에도 시장은 아직 빅테크 AI 경쟁이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자를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도입하는지, 또 어떻게 정확성을 높여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월가인사이드 이혜연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를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타임포트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의 조상준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정리가 좀 됐어요. AI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어떤 산업 쪽에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미 인공지능 기능은 다양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네.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요 인공지능 기술은 4개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공신경망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딥러닝,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인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해서 이를 이해하는 기술인 컴퓨터 비전,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들은 금융, 의료, 소매, 제조 및 교통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 사기 거래를 식별하고 방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위험 분석 및 고객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을 식별하고 진단한 후 치료 계획 수립 과정부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 최적화,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같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은 법한 교통산업의 경우에는 교통체증 관리나 교통 안전 개선 같은 이제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자율주행 기술 같은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많은 산업 중에 되게 일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우리가 일하고 사는 생활 방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다양한 기술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관심이 가는 게 뭐 챗 GPT 그리고 네, 구글이 내놓은 바드가 되겠는데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구글이 또 뒤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챗봇을 써보셨나요? 예, 저도 뭐 방송 준비하고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도 챗봇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높아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글의 이번이 발표한 바드는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최초 2월에 구글이 이제 바드를 공개했을 때는 챗GPT의 대항마로 이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사실 최초 시연 때는 거짓 정보가 포함된 답변을 내놔가지고 실망감을 남기고 구글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바드를 통해서 챗GPT에 빼앗긴 AI 산업의 핵심 경쟁군으로 뽑히는 검색 산업에서 시장 우위를 타수하기 위해서 다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에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구글이 내세우는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은 팜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팜2 같은 경우에는 인간 두뇌 시냅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수를 5,40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 모델인 GPT 3.5가 1,750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약 3배 이상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단순하고 쉽게 설명드리면은 바드의 AI 모델 규모가 챗GPT의 3배 정도 된다라는 뜻인데요. 또한 구글은 이제 100여 개 언어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전 버전에는 또 이번에 공개된 버전에는 한국어도 포함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공개된 버전은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바드와 챗 GP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신 정보 포함 여부인데요.
챗GPT가 2021년 이전 정보로만 학습됐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바드는 구글의 서비스만큼 구글의 최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뭐 데이터 양 또한 질 또한 압도적으로 챗GPT에 앞선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구글의 AI 서비스 지원이 AI 산업의 이제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바드 써봐야 되겠네요. 네.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에도 또 AI가 활용이 될 텐데 네. 이쪽 분야의 성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가요? 네. 국제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분류한 자동차 자율주행 수준 네.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관련 기술이 아예 없고 경고 기능 정도만 있는 0단계부터 이제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운전자의 도움이 아예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5단계까지 나눠지게 네. 됩니다. 일단 자동으로 이제 차선을 유지한다든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은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상용화 단계를 마친 단계고요. 그렇죠. 예, 업계에서는 레벨 3부터를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이제 자율주행차와 로봇에는 이미 강력한 AI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행 환경을 감지하고 판단하기 위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운전자를 대신해서 주차 혹은 조향 그리고 브레이크 등의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실제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상 테슬라는 레벨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레벨 2랑 레벨 3 정도 사이에 이제 있다고 평가를 네. 받고 있고요. 현재 레벨 3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보유한 자동차 업체는 일본의 혼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니면은 스웨덴의 볼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의 주가가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우리나라의 또 엔터주를 주목을 하고 계신데 엔터 내에서도 사실 AI를 활용하는 방안이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은 엔터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될 수가 있어요. AI를 활용한 컨텐츠 창작부터 네. 가수 데뷔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이제 K-팝이 그리는 새로운 미래는 인공지능이 한 축을 크게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네. 있거든요. 실예로 보시면은 이미 카카오 엔터의 경우 가상 아이돌 2팀을 데뷔시키고 음악 방송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연계한 가상 아이돌로 이제 2023년 1월 네. 1호 걸그룹으로 데뷔한 메이브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소녀 리버스를 통해 데뷔한 피버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음성 합성 인공지능 기술 보유 기업인 슈퍼톤과 협업을 해서 네. 새로운 기술 융합 프로젝트 가수인 미드낫을 어제 공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K-팝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이 때 되면은 또 사이버 가수 아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아예 수준이 다르겠죠.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아시는군요. 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 중에 네. 성과를 실제로 보이고 있거나 네.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주에도 코엑스에서 2024년 국제 인공지능 네. 대전이 열렸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참석을 해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를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은 해외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도 실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예. 상장 기업 중에서는 암 진단 관련돼서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루닛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 안과 진단 제공 솔루션인 뷰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있고요. 네. 영상 인식을 통해서 탄불이나 화재 감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알체라 같이 이제 우수한 좀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타임 포트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이 AI에 투자를 하는 첫 액티브 ETF를 맞습니다. 또 만들었다고요? 네. 오늘 최초로 예. 이제 국내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하는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네. 미국, 한국, 중국에 상장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들에 투자되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에 골고루 투자가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편입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됐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구동의 핵심 하드웨어인 GPU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그 다음 비중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기업 두 개가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돼 있고요. 네. 조금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기관인 CIA나 FBI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테러나 범죄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란티어 테크라든지 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인 페리온 네트워크 같은 기업과 이제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루닛, 뷰노, 뭐 알테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또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태동기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기술력으로만 판단할 수도 없고요. 홍보되는 걸로만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옥석을 가려서 ETF에 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ETF를 활용해서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유럽의 또 기업들까지 또 망라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ETF 본부 조상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